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 김지연. 박시우입니다. 빌딩 매물을 고르면서 매수하실 때 매수자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라든지 또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고 현장을 검토하면서 이런 함정들에 대해서 사례를 알려드리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박시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지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올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기대하는 수익만 믿는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요? 매수자분들이 검토를 할 때 NI라고 하죠. 연면적 한 평당 이제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 거를 일단 계산을 하는데 무조건 그것만 믿고 매수를 하시고 난 뒤에 연면적 곱하기 이제 NI를 계산해서 이제 임대 수익을 항상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임대료가 비싸서 실질적으로 안 맞춰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 그 NI만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NI를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상권을 먼저 보긴 해야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현재 물건에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활발하게 성업하고 있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곧 나갈 수도 있는 임차인인지 그거를 현장에 가셔가지고 로드뷰만 보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체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이에요. 주변에 병원, 의원이 있고 막 시장이 있어요. 되게 누가 봐도 좋은 상권이잖아요. 근데 갔는데 동네의 건물들이 허름하니까 실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남들 투자 안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게 맞냐.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주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실망스럽다. 주변에요, 신도시처럼 신축들이 막 리모델링 건물들이 늘어섰다. 그럼 이미 비싸요.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고 지하철역도 있고 시장도 있고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되게 허름한 건물에 학원과 병원, 의원들이 세팅이 돼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깨끗한 신축 건물을 공급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월세가 옆에 거보다 형격히 높아도 돼요. 깨끗한 건물,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동네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이런 것들 공급해 주시면 거기 자리에서 좋은 건물에서 개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희망을 완전 적극적으로 자극시켜 주실 수 있어요. 본인의 사업을 10년씩 공부해서 전문의 따셔서 개업하실 때 엘리베이터 없는 허름한 건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 깨끗한 건물을 내가 건물주 입장에서 공급해 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데 해준다. 그리고 영업허가도 병원, 의원 다 낼 수 있게 주차든 뭐든 시설을 갖춘다. 조건만 충족해주면은 그런 지역들은 금방 옆에 있는 분들이 옮겨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낙후돼 있다 허름하다고 해서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살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축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누락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죠?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건폐율, 용적률은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게 건축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건축선이라는 게 선을 후퇴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라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시고 여기는 건폐율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 건물이 다 쓸 거야 라고 하시는데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기존에 서 있는 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을 사서 내가 신축을 할 계획인데 건축선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건축선을 안 보고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건폐율이 상당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게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주소를 치고 보신다라고 하면 건축선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신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의 포인트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건축선이 있으니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좀 불합리할 수 있다. 가서 보시면은 옆에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 내가 투자를 검토하는 건물보다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이건 건축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전에 대장을 떼보시거나 토지이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건물이 너무 번듯하게 잘 돼 있어. 라멘 구조라서 큰 비용 안 들이고 리모델링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증축을 하고 싶어. 이럴 때는 건축선에 걸려 있으니 증축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증축선에 맞춰서 밀려서 증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4층, 5층 두 개 층을 증축을 한다? 앞면에서요, 한 뒤로, 예를 들어 건축선 2m다 치면 2m 뒤로 밀러서 전면에 테라스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돼요. 허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법에 대한 어떤 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된 건물들도 여건에 맞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몰라서 기존의 임차인과의 갈등,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네. 매수자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10년만 지나면 뭐 임차인들이 무조건 명도가 쉬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임차인들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도 있거든요. 10년이 지나더라도 뭐 무조건 명도가 된다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협의가 편안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무조건 받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의 적정 보상도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을 할 물건이라고 하면 매도자분이 최대한 명도를 다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10년 넘었으니까 다 이제 명도 씌울 거야 라고 다들 그렇게 말은 하시는데, 결국에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명도를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송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꾹 참았다가 이제 명도할 수 있으니까 터트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마지막 갱신, 그러니까 8년째 때 그때 거기에 공사 시 건물의 뭐 보수를 위해서 명도를 협의할 수 있다. 그때 가서 10년 뒤에 월세를 다시 책정한다. 이런 뭐 소방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구조 관련된 사유에 의해서 뭐 리모델링 시 이런 문구를 조금 달아서요. 미리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명도가 시작되면 분쟁이 돼도 그때부터이고요. 그래서 미리 계약서상에 마지막 연장 때 조금 이런 조건이 한 줄이라도 명기가 되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라는 부분이 같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금융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나요?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공실률도 굉장히 높아졌다 보니까 전체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법인을 만든 그런 신생법인에 대해서는 RTI를 새롭게 적용을 합니다. 원래는 개인에만 적용을 하던 거였는데 신생법인에 한해서 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임대료가 내가 대출받을 이자를 1.5배 정도가 넘어야지만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뭐 탁상 감정 가격, 뭐 감정 가격은 당연히 매가 수준으로 잘 나오는 물건을 사셔야겠죠. 근데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중개사들한테 물건을 추천받았는데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물건 자료를 들고 은행에 한번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현재 임대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임대료도 임대 자료까지 들고 가서 이제 해보시면 은행 지점장님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대출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검토 안 하시고 무조건 중개사들이 건물담보대출 80% 이거 감정 가격 잘 나옵니다 라고 믿다가는 나중에 계약해놓고 잔금 못 치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하니까. 네. 건물을 사게 되면은 사실 발생하게 되는 세금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도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세금을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금표를 드리면 뭐 취득세, 등기비용 뭐 요 정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들어오시지만 건물을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건물분 부가세라는 게 나옵니다. 원래 토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잔금 칠 때 부가세라는 게 추가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건물인데 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게 안분을 합니다. 뭐 토지가 30억, 건물이 10억 이렇게 해서 총 40억인 건데, 그래서 나는 40억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잔금 때 그 10억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는 나옵니다. 그 10%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자한테 입금을 하고 매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뭐 결국에는 건물 부가세는 누구의 지갑에도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매도자가 내고 다시 내가 환급받는 돈이긴 하지만 건물이 만약에 컸다라고 치면 그 다음 건물분 자체가 좀 많이 높다라고 치면 잔금을 또 빠듯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부가세가 없어가지고 잔금을 치르는데 막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분 부가세 10%는 무조건 존재한다. 근데 건물분 부가세를 또 10%를 안 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을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추후에 이제 멸실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세무사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0으로 쳐줍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 양수도 계약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명도 조건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포괄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양수되는 조건, 그 조건일 때는 또 건물분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건물이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만약에 신축을 하면 준공 취득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또 취득세가 나오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 신축 공사비에 대한 또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공사까지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나올 세금이 또 있다 보니까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은 신탁 소유된 건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좀 거래를 하면 좋을까요?
신탁 건물이라고 하면 매수자분들이 무조건 거래하면 안 되는 건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신탁도 신탁 원부라는 게 있어서 신탁의 허락을 안 받고도 거래를 가능하냐 뭐 이런 조건들은 신탁 원부를 떼보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신탁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신탁 물건이라고 무조건 위험한 물건 아니고요. 신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이 많이 필요하셔가지고 물건을 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신탁 물건도 뭐 신탁 원부라든지 신탁 회사에 전화를 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를 못 할 건 없습니다. 신탁의 건물은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신탁은 이미 신탁 회사가 중간에 껴서 이 건물의 가치를 한 번 더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탁은 전혀 뭐 두려워해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신탁에 있는 건물을 사시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건물을 신탁에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던 분들 신탁에 대한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 매수자분들이 잘 모르는 실수와 함정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들로 건물주 그리고 예비 건물주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형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조